안녕하세요. 우선은 마이크로칩 오토모티브 비클 네트워크인 캔 FD 베이직에 저희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차입니다. 그래서 캔의 기본인 개요 프로토콜, 비트 타이밍과 동기화 에러, 핸들링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캔 컨트롤러의 설정, 그리고 캔과 캔 FD의 비교를 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실습도 데모 형식으로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캔의 개요입니다. 캔은 컨트롤러, 에리어, 네트워크의 약자로서요. 보통 비동기 시리얼 통신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MCU에 TX, RX, 그 다음에 데이터를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캔 트랜시버가 하드웨어로 구성돼서 통신하는 프로토콜 개요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캔 같은 경우는 버스랑 스타 토폴로지를 지원하는 게 이제 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캔이 없다고 하면은 각종 ECU랑 전자장치들이랑 통신하기 위해 여러 선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실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타 또는 버스 토폴로지를 사용해서 간단한 와이어는 두 선, 그러니까 캔에 대한 물리적 신호 두 선, 추가적으로는 뭐 그라운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시스템을 구성해서 통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캔 같은 경우는 분산 제어 시스템 대사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하나로 중앙 처리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시스템들이 분산되어서 서로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통신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캔의 통신을 말씀드리면은, 캔은 지금 나와 있는, 그러니까 실제 반도체에 접목돼서 나와 있는 캔 페리페럴 종류로는 캔 2.0과 캔 FD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 2.0 같은 경우는 최대 1Mbps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한 메시지에 8바이트 최대로 보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나온 통신 방식이죠. 캔 FD라고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통신 속도가 2메가에서 5메가bps로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메시지의 데이터는 최대 64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캔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캔 2.0 클래식 캔 같은 경우는 먼저 로버트 보시가 먼저 이 IP를 설계를 했고요. IP를 설계한 다음에 이제 국제 표준화된 인증단체에다가 넘겨서 넘버링에 맞게끔 국제적으로 표준화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이제 많이 쓰이기 시작하는 캔 플렉시블 데이터 레이트라고 해서 캔 FD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로버트 보시가 IP를 만들고 ISO에 의뢰해서 이렇게 ISO 넘버링을 따서 이제 표준화된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을 시작으로 다시 또 나온 게 캔 SIC라는 규격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기존의 캔 FD에서 좀 시그널링 링에 대한 노이즈를 좀 더 줄여서 향상시킨 그런 제품들을 이제 캔 SIC 제품이라고 하고요. 실제 엄밀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캔 2.0 같은 경우는 버스 토폴로지랑 스타 토폴로지를 지원했던 거에 반해 데이터 스피드를 늘리면서 링에 대한 노이즈가 생기면서 캔 FD 같은 경우는 버스 토폴로지만 지원했던 거를 지금 캔 SIC가 버스랑 스타 토폴로지를 지원할 수 있게끔 시그널들을 향상시킨 제품을 캔 SI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또 나오는 제품들이 지금 캔 SIC XL이란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버전 같은 경우는 최대 12Mbps로 데이터 속도를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2048바이트로 늘림으로써 하나의 캔 엑셀 프레임에서 완전한 이더넷 패킷을 라우팅할 수 있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캔 SRC 엑셀, 이제 다음 세대로 이제 자리 잡게끔 현재 로드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캔에 대한 이제 응용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캔은 보통 자동차 ECU, 일렉트릭 컨트롤 유닛이라는 이제 각
그 전자장비에 많이 쓰이게 되고요. 보시게 되면 자동차도 서로 그 하나의 제어 유닛 간의 통신을 위해서 뭐 파워트레인, 뭐 구동하는 부죠. 파워트레인계, 예를 들어서 엔진이라든지 이런 트랜스미션, 이런 쪽에 파워트레인계의 ECU 내부 사이에서 통신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샤시, 그 다음에 바디, 뭐 편의 장비죠, 자동차에.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뭐 정보, 요즘에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뭐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에이다스도 있고 여러 가지 유닛들이 있습니다. 이 유닛들 사이에서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분야에 좀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차량 내 네트워크 통신의 최대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 같은 경우는 우선 자동차뿐만 있는 게 아니라 빌딩 자동화 같은 시스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및 리프트, 그 다음에 농업 장비, 뭐 산업용 기계 제어, 좀 더 기차, 항공기, 항공우주전자, 의료 장비 등 좀 더 통신이 정밀한 통신을 사용할 때 이 캔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캔에 대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모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OSI 7레이어, ISO 7레이어 쪽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선 이 7레이어가 이렇게 1부터 7까지 있고요. 우선 1번은 말 그대로 피지컬 레이어, 다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 캔 같은 경우는 이 피지컬 레이어와 데이터 링크를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국제 표준화로 이제 ISO 12898-1 혹은 -2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LP라고 해서 하이 레이어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 레이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흔히 진짜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갖고 하나의 뭐 알고리즘을 구성한다던가 라이브러리로 구성할 때 부분적으로 상위 계층 캔 프로토콜을 핸들링 하는 데 쓰이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라이브러리나 그 알고리즘을 불러와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행동할 수 있는 레이어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토탈로 보면은 캔 같은 경우는 OSI 7 레이어랑 대치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두 레이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표준화 규격인 ISO 12898 파트 1인 데이터 링크 계층과 물리적 신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 피지컬 시그널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O 12898 파트 1에서는 데이터 링크 계층과 클래식 캔 및 캔 FD에 대한 물리적 계층에 대한 일부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액셉턴스 필터링, 즉 수용 필터를 사용해서 특정 프레임을 필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을 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로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오버로드 프레임을 통해서 수신 노드는 처리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다음 프레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커버리 관리 같은 경우는 전송 중 오류 또는 ID, 식별자 충돌이라고도 하고 ID 충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재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계층은 즉 맥 계층이라고 하는데 버스의 데이터가 전송 중 프레임에 캡슐화되고 또 수신할 때는 캡슐화가 해제되는 방식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맥 계층은 프레임 구조, 그다음에 중지하는 법, 데이터 및 CRC 필드 같은 필드를 정의하고 있고요. 또한 스탑 비트 추가, 제거, 그러니까 오류 감지, 신호 전달 방법들을 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세세한 부분 지금 앞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런 개요를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뭐 중재라든지 뭐 데이터라든지 CRC 필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서로 보내는 데이터를 중재하고 어떻게 CRC가 계산되며 이런 부분들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피지컬 레이어는 이제 비트 인코딩 및 디코딩을 수행하고요. 캔 동기화 작동 방식 및 비트 타이밍과 같은 물리 계층의 일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ISO 12898 파트 2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스피드 미디엄 액세스 유닛이라서 고속 매체를 연결하는 장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리적 신호 또는 그 반대로 변환하는
고속 물리적 미디어 연결 계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PMA는 통신기와 수신기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었고요. 신호 인터페이스와 캠퍼스인 MDI, 즉 미디어 디펜던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PMA랑 피지컬 미디엄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는 보통 캔 트랜시버에서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OSI 7 레이어 쪽에서 피지컬 레이어에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조금 중간 부분은 지금 캔 트랜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어 쪽은 흔히 저희가 MCU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캔 페리페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에 대한 이제 피지컬 레이어에 대한 스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캔 로우 스피드 피지컬 레이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캔 하이 스피드 피지컬 레이어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캔 하이 스피드 피지컬 레이어 정확하게 그냥 보통 얘기해 보시면 저희가 MCU랑 구성하는 트랜시버, 캔 트랜시버. 다시 말씀드리면은 UART 통신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래서 RS232 통신을 하신다 하시면은 그 RS232 트랜시버와 같은 캔 트랜시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시버는 이렇게 표준화 12898을 따르고 있고요. 캔 클래스 C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대칭되는, 그러니까 시메트리컬 시그널 트랜스미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칭적인 신호 형태로 통신을 하는 이제 물리적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전송 속도는 1mbps까지 가능하고 거리는 1mbps에서는 40m, 그리고 통신 출력 전류는 25mA 이상. 이렇게 해서 실제로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노드가 물리는, 자동차에서는 ECU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끝에는 이 방향파에 대한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종단 저항이 달리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까지 이제 트랜시버 쪽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트랜시버에 대한 정기적 신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CU가 있고 캔 트랜시버가 있고 외부로 통신할 때 통신되는 정기적 신호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오는 외부랑 연결되는 거는 캔 하이와 캔 로우라는 핀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캔 하이와 로우는 같은 레벨이면 레세시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레벨이 차이가 들어오면은 도미넌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캔 하이와 캔 로우가 레벨이 같은 부분은요, 이거를 레세시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캔 하이와 로우가 레벨이 다른 부분은 도미넌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레세시브는 논리적 레벨로 로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미넌트는 논리 레벨로 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파형은 위에 캔 TX와 RX는 일반 MCU와 캔 트랜시버 사이에 정기적 신호를 측정한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신호가 되고요. 캔 하이와 로우는 캔 트랜시버에서 나가는 정기적 신호를 측정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캔 하이와 캔 로우가 동등한 위치, 그러니까 동일한 전압 범위에 있는 부분들을 레세시브라고 얘기하고 실제 여기 TTL 레벨, MCU와 트랜시버 사이의 레벨은 하이 1 또는 1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캔 하이와 로우와 시그널이 이렇게 벌어진 부분들은 TTL 레벨 구간이 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도미넌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